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의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내일 또 하루만 또 지내면 또 주말에 쉴 수가 있죠. 요즘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카페에는 앉을 수 있어서 좀 숨통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저래 어찌됐던 시장이 좀 밀리는 듯 했지만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좋은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항상 이 방송이랑 매일 아침 9시 반쯤에 제가 서울경제 전화 방송을 하잖아요. 종목 잘 들이면서 좋은 수익도 내고 있는데요. 계속 시장을 지켜보면은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잘 버티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신용 쓰지 마시고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만 잘 지키셨다면 큰 문제 없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하나 걱정인 게 지금 신용 잔고 자체가 20조 원을 넘었잖아요. 잔고가 아니라 신용이. 근데 지금 증권사도 그렇고 여타 다른 증권사들, 제가 뭐 증권사 센터장님들 자주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는데 증권사 지점에서 더 이상 증권사 신용이 안 된대요. 거의 풀로 맥스로 찼대요. 이게 좀 우려스럽긴 해요. 우려스럽긴 해요. 그만큼 신용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건데 이게 뇌관이 좀 터질까 봐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 참 많이들 힘든 게 정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90억짜리 집이 있으세요. 집이 있는데 5억이 필요하세요. 담보가 하나도 없는 집인데 대출을 하려고 해도 1억도 안 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꾸 주식시장으로 더 몰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엄청난 유동성 물량을 가지고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유동성 시장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이 많은 유동성 자금을 시장이 아직까지는 받아주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 유동성 자금을 받아주고 이 받아주는 과정에서 내성이 시장이 생긴다면 이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시장이 변동성은 좀 크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러면 시장의 뭐예요? 파이가 커지면서 이 유동성 자금들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시장이 커져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좀 지나고 나면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랠리를 펼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금들이 예전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스닥 종목이 올라가듯이 막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왜요? 그만큼 유동성 자금, 코스닥 종목을 올렸던 그런 자금의 비례성 자체가 대형주 코스피 종목을 올릴 만큼 자금이 커진 모습들.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이 시장을 조금만 버텨내신다면 좋은 결과는 올 수 있어요. 하나 또 재밌는 거. 코스피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그렇죠? 시장이 종목들이 움직여요. 팍팍. 오늘 시장에서 보자면은 LG전자 말도 안 되는 움직임 또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것도 아침 방송에 추천드렸어요. 지금 수익률이 한 2배가 넘어갈 겁니다. 한 120, 30%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현대위아, 현대차 비싸면은 현대위아 사세요라고 8월부터 9월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현대위아 수익률이 저희 회원분께서 한분 들고 계시는데 찐님이 들고 계시는데 170 몇 프로인가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뭐냐면 너무 큰 유동성 자금으로 말도 안 되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들이 끝도 없이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유동성 자금의 한계치가 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갑니까? 대형주를 매도하면서 중소형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크기는 똑같거나 점차 늘어나거나 축소하진 않는 그림이에요. 현재 보면은. 그러면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이 자금들이 어떻게 해요? 흐름을 타고 내려왔을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전에 저는 솔직히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40인데 IT 버블, 제가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어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IT 버블 때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 자체가 내년 어떻게 해요?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가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저는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큰 유동성 자금이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폭발적인 코스닥의 상승 흐름 그리고 코스피의 작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흐름들을 한번 만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냐? 대형주가 가는 거 좋아요. 대형주가 가요. 너무 잘 가죠.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추천을 또 잘 드려서 수익이 잘 나고 있죠. 우리 오픈방에서 추천드렸고 가족방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잘 나고 있어요. 19만 원 아래 쌌으니까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오르지 않은 대형주를 가지만 이 흐름이 끝나면 중소형주 쪽으로 차 넘어가면서 팍팍팍. 그냥 뭘 해야 된다?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코스피 종목들이 올려칠 때 시원하게 갈까요? 코스닥 종목들이 올려칠 때 시원하게 갈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LG전자를 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오르지 못한 중소형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고 그런 종목을 그러니까 정확히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뒤면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은 또 나올 거예요. 매번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주신 만큼 돈을 벌어 가셨어요. 못 버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원체 많긴 하지만 LG화 100만 원 갈 거예요. 수없이 떠들었지만 못 버티셨죠. 그렇죠? 많이 못 드셨어. 그렇죠. 많아요. 현대차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갈 겁니다. 24만 원 문제가 아닙니다. 28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이런 흐름들. 너무 많아요. 종목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장을 보시는데 제가 또 몇 개월 뒤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지만 전 12월부터 봤는데 지금 아직 12월 이후에 대형주가 아직도 너무 강해서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봤자 한두 달 텀입니다. 그렇죠? 시장을 제가 정확하게 1초, 2초, 며칠, 한 주 단위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지만 흐름은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몇 달 뒤에 안으로 중소형주들의 완전 말도 안 되는 시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대형주 오르는 거에 신경 쓰실 시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중소형주 중에서 소외받는 종목들을 담아두셔야 돼요. 담아두시면 대형주 올라간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렇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NC도 100만 원 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 100만 6천 원 갔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들. 카카오도 있죠. 너무 많아. 그냥 종목 자체가 그냥 얘기한 대로 그냥 거의 다 갔어. 대형주들은. 리딩을 그렇게 거의 퍼펙트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제발 이 흐름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로 사실 뽑은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인데 아직 공시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재판이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 이 회사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는데 재밌는 게 아직 공시가 안 나갔거든요. 그럼 내부자 정보를 먼저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공개 재판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조만간 공시가 나가겠죠? 재판에 승소했다고.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게 되죠.
재밌는 또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눈치채신 분들 있죠? 네, 있을 건데요. 이따가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크게 종목 자체나 뭐 제가 항상 강의하는 스타일 자체가 큰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큰 틀을 벗어나진 않고 거의 이제 리뷰 좀 해드리기도 하고 대형주 분석을 좀 통해서 어차피 매주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이렇게 분석, 뭐 대형주들 분석에 대한 포인트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예측을 좀 해보는 주로 그런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보시면은 다음 주나 내일부터 다음 주의 시장 자체를 분석하고 약간의 조금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저의 스킬을 약간의 곁들이면서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항상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하나가 또 많이 갔죠. 하나 아시죠? 12월 초에 제가 지주사 종목 말씀드릴 때 하나, LG, 두산, SK, CJ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 급등했죠, 그렇죠? 네. 뭐 한 달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수익률이 다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안 가던 뭐 두산 같은 경우도 급등 나왔다가 왜 안 되죠? 급등 나왔다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다 결국 성공시켜 드린 것 같아요. 네. 중소형주들도 추천을 드리고 어떤 종목은 엄청나게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살짝 올랐다 내려오기도 했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방송 보시고 아마 대형주 따라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시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보긴 할 건데 자 우선은 지난주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 급등을 했는데 우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어요. 제일기획이랑 현대글로비스랑 두산중공업. 저는 솔직히 제일기획이 빠진 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바람에 삼성그룹주들이 좀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제일기획이 재미가 없는 모습이긴 했어요. 약간 좀 밀렸어요. 근데 매수 기회가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재미는 없었어, 솔직히 일주일 동안. 그런데 오늘 현대글로비스 대형주 가운데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죠.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20%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17%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제 오픈방에 들어오고 계신 분들 그대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아침 방송에서 추천도 드렸고요. 네, 가족방에서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대형주 리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공유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대형주 리딩을 굉장히 잘하는데 정말 자부합니다. 잘하는데요. 대형주 리딩을 해드리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장 보고서 전체적인 종목 흐름 보고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공개하지 않겠지만 잡아버리니까 어찌됐든 뭐 그런 건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두산중공업은 좀 꾸물꾸물.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데 뭐 두산중공업도 있지만 뭐 두인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고 다시 한번 또 두산 지주사 이 종목도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래서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하기 전에 삼성 SDS 들여가지고 급등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그걸로 한 20% 가까이 먹고 그 다음에 팔고서 현대글로비스 들어갔다가 수익이 난 거거든요. 자,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잠깐 보자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종목을 2주 전에 샀어요. 다 아시죠? 2주 전에 샀어요. 방송 추천했을 때는 이때니까 확대를 좀 할게요. 요날 14일 목요일 저녁 방송에서 제가 드렸죠. 네, 세종목 이때 드렸고 그리고 월요일 방송에 추천도 드렸었고 이때 드리자마자 다음날 급등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글로비스를 보는 관점과 삼성 SDS를 보는 관점은 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하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과 정의선이란 이름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래. 그리고 글로비스를 여기다 추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시죠? 유통이잖아요. 차를 운반하잖아요. 현대글로비스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대로 추천을 했는데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뭐가? 콜드체인 시스템. 백신 유통. 그 모더나 백신은 영하 70도로 운반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쵸? 네. 영하 70도를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화이자인가? 화이자가 나? 죄송합니다. 찾아보세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런 백신도 있고 뭐 오늘 제가 뭐였죠? 나왔던 게 영상 1도도 배송이 가능한 뭐 어쨌든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송 체계에 대한 부분. 네. 쫙. 누가 담당할 거냐? 누가 인류냐? 운송에 대해서. 네. 요 포인트들. 이래저래 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냐면 사실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뭐 최근에 팍 뛰었지만 현대차 그룹에서의 다른 종목에서의 이 상승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현대 위아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는 너무나도 사실 처져 있었던 거죠. 이 상승의 모습 자체가 얘 갈 때 안 가고 위아 갈 때 위아가 확 갈 때 글로비스는 그냥 이랬었거든요. 재미가 없었던 상황.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관들이 어떻게 자금이 쏠린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게 개인만 많은 게 아니라 기관도 똑같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트레이너들이 가지고 운영하던 현금 자산이 지금은 훨씬 커졌다고요. 증권사 직원들이 더 많아지고 자금이 더 커졌다고요. 그러면 이 큰 자금, 얼마의 자금을 운영하는 트레이너들이 어느 정도 캐파의 크기의 종목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종목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아를 많이 먹었어. 뭐 다른 걸로 많이 먹었어. 종목을 사는데 뭘 사야 돼요? 대형주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종목이 있었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흐름을 탔을 때? 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가족방 라이브 방송에서 요게 LG전자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요때 올라가 요날 큰 양봉 뜨기 전에 팔할 때 LG전자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톰소연님께서 하셔가지고 또 많이 보셨죠. 기억하시겠어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막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 가운데서 고르실 때 이렇게 약간의 조금 횡보하거나 오르지 않은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세 개를 선택을 했던 거고 그중에 하나가 맞아 떨어지고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약하긴 하지만 다시 갈 수밖에 없거든. 그중에 제일기획의 실적이 나쁜가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나올 거고 두산중공업 자체도 두산그룹주 자체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내가 트레이너라면은 그래 이건 사두고 조금만 있으면 다른 트레이너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인이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 3조 자구안 마련하고 나서 회사 이것저것 팔아치우고 그렇죠? 남았잖아요. 퓨어셀, 두산, 중공.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 결국에 좋은만 있으면 또 두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겠죠. 근데 또 오를 때 따라 들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를 고르실 때 조금은 횡보하면서 조금 이게 갈까 싶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너무나 잘하는 대형주인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런 아는 대형주야. 그렇죠?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아. 우리가 이 회사들은. 그런데 안 가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종목. 근데 대형주인데 안 가. 다른 거 갔는데? 그래서 제가 두산그룹주들을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얘만 안 갔어, 솔직히.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안 갔던 현대글로비스를 봤거나 LG전자의 횡보하는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 드렸는데 글로비스는 이제 올랐으니까
됐고, 두 개 보시고 오늘 또 마지막에 나가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시장을 보시는데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27일 날, 1월 27일 날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당장에 있어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테슬라 쪽을 볼 건데,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식을 11조 원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아, 크죠? 우리나라 사람이 테슬라 11조 들고 있다고요. 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로또라고 하죠. 메가밀리언이 1조가량 쌓였다고 해요. 네.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자금들을 지금 이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테슬라는 당연히 주가가 발표할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항상 어때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동기 대비 현재 47%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나와줘야 주가가 좀 튈 건데 한 50% 나오면 안 갈 거예요. 잘 가다가 뚝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론 뭐 테슬라를 우선적으로 보신다면 27일, 국내 시간으로 27일이니까 전날, 26일 날, 미국 26일인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에 절반 정도는 조금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건 단기적인 차원이고, 장투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테슬라를 올해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라면 저는 팔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조정을 거치면서. 종목은 항상 조정을 거치면서 가죠. 대단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테슬라가 계속 가는데 전기차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긴 해요. 그리고 현대차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애플과의 시너지잖아요. 근데 뭐 들리는 소문과 루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은 애플과 함께 하는 쪽으로 뭐 갔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뭐 딱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알고 주식을 사는 것 같아.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렇죠. 어찌됐든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내 종목들도 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관련주이기도 하고 완전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네, 이 종목들을 좀 볼 건데요. 너무나 잘 아는 LG화학, 삼성 SDI 이 세 종목들은 대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이 세 종목들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LG화학 대형 쪽이긴 하고 삼성 SDI 쪽은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납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시장도 상당히 커지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살 때 연료 효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름값이랑 전기세랑 비교를 할 때 제가 그냥 검색해서 찾아본 제 그냥 지식의 한계로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절반 정도 조금 안 되는 기름값의 절반에 좀 안 되는 수준의 전기세가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절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도 꽤나 메리트가 좀 있는 좀 그런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의 아주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흐름을 좀 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작은 종목 가운데에서 이제 명신산업, LF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따라들어가기 버겁고요. 명신산업, 그다음에 KEC인데 저는 그냥 혼자 캑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MS 오토텍. 이 종목들은 이제 테슬라 관련으로 좀 본다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종목을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명신산업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뭐랑 비슷한 것 같아. 약간의 좀 LG전자
스멜이 나지 않나요? 요즘에 최근에 약간은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얘가 보통 밀려야 돼요, 이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차트를 볼 때 보통 상장을 하고 나서 급등이 좀 쉬었다 급등이 쫙 나오면 약간 조정남이 다시 가야 돼, 사실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박셀바이오죠. 아, 박셀바이오 추천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팔았어. 박셀바이오 약간의 요 정도 상황 느낌도 비슷하긴 한데 꺾이다가 다시 쫙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그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명인산업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한 번의 이 상승 포인트 자체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이런 고민을 해본 거죠. 흐름상으로 사실 이거 천천히 계속 횡보하는 거잖아요. 뭐 5만 원에 사가지고 4만 원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폭이 20%가 날 거예요. 근데 박스권에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20%라고 해도 얘는 박스권인 거예요. 박스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려 쳐버리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체 요 폭 자체가 마이너스 20% 폭이지만 재밌게도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작게 보이는 거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흐름을 조금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은가 해가지고 한번 또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캑. 많이 인기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느낌이 오세요? 조금은 이제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이 박스권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 자체를 어떻게 해요?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옵니다. 한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내일 시장이랑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뿅 올라가고 뿅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우선 열려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어요. 조금. 근데 추세상으로 보자면은 이 하단 자리에 라인 맞춰서 이렇게 라인 잡히거든요. 보이세요? 라인을 제가 지워서 다시 그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자, 하단. 오 마이 갓. 이게 뭐다? 김선윤 저 사람이 말하던 엘리어트 파동 추세 이론의 라인을 따라 들어간 이 라인. 이 라인. 바닥 튀어. 바닥 하단. 여기 하단. 오 마이 갓. 자, 이 라인에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이 정확하게 맞진 않다. 뭐다? 얼추 이 흐름과 느낌을 봐라라 말씀드리잖아요. 이 흐름과 느낌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얘를 얼마까지 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들라고요. 내가 이거 수십 번 얘기해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 있는데 좀 배우세요. 제발 답답해서 그래요. 자, 이런 흐름이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바닥에서 고점 나왔고 여기 2번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얘는. 끝난 거라고. 다음 자리를 예측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고점이었잖아. 라인 넘어갔잖아. 그럼 여긴 뭐에다? 매수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박혀 있어야 된다고요. 라인 그냥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잡혀 있잖아요. 또 잡혔잖아요. 팔고 나가잖아. 또 팔고 또 나가잖아요. 바닥 인식되면서 지금 왈랑왈랑 하다가 이제 갈 준비 하잖아, 이제. 답답해가지고 미치는 거지, 사람이. 제가 정말 요즘에 좀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종목을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나요. 그렇죠? 그리고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종목이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가족방분들에도 많이 합니다. 이 종목도 좋다고 얘기하고 이 종목도 좋다고 얘기해요. 이 종목이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비중은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얘기해요. 네.
그런데 요 한쪽에다가 비중을 잔뜩 실으셨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 곧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오케이. 그럼 저를 믿은 거죠? 인정. 그러면 기다려야지. 에? 그럼 기다려야지. 기다렸다가 수익 내고 나오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 종목을 매도 하실 때, 특히 종목을 사실 때, 제가 방송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신용 매매에 대해 얘기하신 적 있나요? 신용 쓰지 마세요. 미수 쓰지 마세요. 좋다고 했는데 그 종목 신용으로 샀어. 그게 왜 내 탓이야? 피디님이 진정하래요. 어찌됐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사실 때. 이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종목이 고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것 같다고 신용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KC 거래소 종목이에요. 이 기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하단 자리 깰 수 있어요. 종목들 보면 깰 수 있어. 그런데 깨도 좀 오래 걸려도 결국 다 이 하단 자리까지 올라온다고. 종목의 펀드멘탈까지 문제가 없다면 분명히 올라오는 거예요. 종목은. 올라오는 거라고요.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를 믿고 매매하시려면 매매하세요. 하시고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투자에 대한 스타일의 고민을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하나의 지침서일 뿐이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나오죠? 네.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냥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네. 아셨죠? 이것도 하나의 지침이죠. 근데 수십 번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도 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려고. 지금 사고 있으면 되잖아. 네? 아셨죠? 좋은 정보 가지고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MS 오토텍 하나 더 있었죠? 자, MS 오토텍도 테슬라 관련주로서 많이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흐름은 이렇게 타고 가요. 근데 많이 좀 밀려있긴 했어요. 솔직히 KEC보다 마음에 들진 않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긴 해요. 아이고 어디 갔지? 올려치긴 했는데 큰 흐름은 이런 흐름인데 이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작년이구나.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흐름을 익혀서 본다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요. 어디 갔죠?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네 얘가. 이런 흐름이긴 해요. MS 오토텍은 언제 사야 돼요? 급하게 사면 안 돼요. 약간 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튀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테슬라 이슈 때문에 올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래서 잘만 튀면은 10,000원, 11,000원 정도 흐름까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위험해! 왜 안 돼? 지금 차트가 고점입니다. 아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막 수없이 얘기해도 안 하시는 거야. 이거 지지난주 차트 그냥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던 그냥 그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수정도 안 했어. 그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제약. 근데 얘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완전 쭉쭉 빠져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셀트리온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혹시 이번에 또 요거부터 볼게요. 이번에 또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으신가요? 요거? 27일 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로나주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달 초에 다음 달 허가 기대감의 주가가 일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허가가 났어. 그 다음 모멘텀은 뭐예요? 그 다음 모멘텀 뭐냐고요? 그 다음 모멘텀이. 뭐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가 문제이고 대응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쵸? 헬스케어도 9월 달, 10월 달에 떨어져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상담하시고 대표님 살려주세요라고 상담하셨죠? 전고점 넘어갈 겁니다. 넘어갔을 때부터 해서 뭐 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12월 8일 날 매도 사인, 분할 매도 사인 냈어요. 좀 더 오르긴 했어요.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아주 롱텀으로 최소한 일주일 5번 이상을 나눠 파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스케어, 제약 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더. 그럼 내려. 응? 제약도. 이날 8일 날 이때부터 분할 매도 사인 드렸어요. 아침 10시 전에. 별로 안 빠졌을 때였어요. 자, 27일 날 허가가 날 거래. 잠깐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건데요? 저 지난주에 불안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차트 라인이 어떻다고요? 상단에 맞아 떨어진다. 하단부터 해가지고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난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단이고 상단이고 하단이고 상단 자리가 맞지 않았냐. 불안하다. 최악인 경우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저도 원치는 않지만 요 위에서 사시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냐고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뭐예요 또? 기다리면 가겠지. 기다리면 간다고요. 기다리면 간다고요. 셀트리온이 고점에서 바닥까지 찍는 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조금 더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 종목 중에 굉장히 비슷하네. 뭐 한 종목이. 신용 검은색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빠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반대매매. 네.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거죠. 아마 아직도 제가 이 라인 그리는 거를 아직도 모르신다면,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신다면 빨리 오픈방 들어오세요. 빨리. 이거 아니거든. 네. 공부하셔야죠. 가장 쉽게 주식을 보는 거를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공부하셔야죠.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 라인을 잡는 건 뭐다? 바닥에서 잡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고점에서 안 사려는 노력. 고점에서 사지 않기 위한 라인을 잡는 거잖아요.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려요. 항상 1단, 2단, 3단 이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트 잘 보세요. 여기 15만 5,900원이었어요. 헬스케어예요. 지금 얼마예요? 14만 3,000원. 여기서부터 일주일 만에 깨진 거예요. 이렇게. 자, 넘어가죠. 넘어가서 다른 얘기 좀 하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저 지금부터 10분밖에 얘기 못하네. 이대로 가면 2시간 하겠는데? 자, 대형주가 이제 또 움직이는데 뭘 봐야 되나, 우리가. 대형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다 대형주에 시선 쏠림이 가 있으니까 대형주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되게 뭐라고요? 간단하다. 우리가 정말 다 누구나 대형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뭐다? 횡보하거나 밀려있는 거 분할 매수 하시다 보면은 튄다고요.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거야. 현대글로비스 급등할 때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을까요? 제가 왜 매도 사인을 안 냈을까요? 자, 차트 보시면 답이 있어요. 이 대형주가 진짜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요 날 있죠? 1월 8일 날 급등했다가 팍 떨어졌거든요. 이틀 동안. 분봉으로 보면요. 요 날이에요. 이게 1시간. 1월 8일 아침에 튀었다가 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데 대응 가능하세요? 이거는 뭐다? 잘 들으세요. 분봉상에 이런 차트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일봉으로 보면은 전고점 자리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여기가. 이건 뭐예요? 물려가지고 2달 넘게 고생, 거의 3달 가까이 고생하다가 올라오니까 아유 딱 던진 거야. 못 참아서 던진 거거든. 근데 오늘 분봉으로 가면 오늘 분봉이거든요. 차근차근 날아갑니다. 오늘 매도 사인 낼 필요가 없는 거지. 물량 소화가 이제 된 거예요. 된 거라 더 갈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이 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내는 거지. 아시죠?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들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급등 전에 사서 파신 분도 있겠지만 뭐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대형주 리딩해 드리는 거 2에서 3%는 지금 100% 다 갔으니까 안 간 종목이 없으니 그 정도만 보시고 욕심내면 5% 보세요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팔고 나가신 분들 계시겠죠. 매도 사인 안 냈어요. 네. 그걸 아까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움직인 종목들인데 물산, 전자, 디스플, 한화, 위아, 글로비스, 네이버, 금호석유 등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금호석유 오늘 팍 급등이 나왔죠. 아침 일찍부터 스트롱바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스트롱바이 보고서가. 있었고. 그럼 조정받는 대형주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을 우리가 사야 되는가? 지금 사실 여러분 또 걱정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 아니야? 삼성생명, 하이닉스가 또 밀리는 건가? 안 움직이니까. 두산인프라코가 위로 안 가고 있어요. 바닥을 기고 있잖아.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주식 안 하실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대형주, 우리가 다 아는 대형주인데 소외를 받는다면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매수 기회로. 대신에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고 분할 매수하시다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서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은 일단 놔둬라. 일단 지켜봐라. 급하게 맘 갖지 마시고. 5분 남았어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요 밑에 있는 종목들 지금 보면요. 여러분 조선주들이 갑자기 소외받는 거 아세요? 그렇게 잘 가다가 최근에 삼중도 그렇지만 현중이나 현대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외를 받지? 분명히 운임료는 증가하고 있고 BDI 지수가 발티군임 지수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장기적 추세에서 지금 물류가 늘어나는데 조선주들의 수주는 늘어나는데 왜 안 가지? 왜 안 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좋은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랑 제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좋은데 왜 안 가지? 그럼 사는 거지. 사두면 되지. 왜 걱정이에요. 소외받을 때 사두고 대형주 샀다가 몇 달 안으로 해가지고 20, 30%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신용 안 쓰고 기다리면 돼요. 쫄릴 거 없어, 우리는. 종목은 확실하니까 쫄릴 게 없다고요. 신용 쓰지 말라고요. 신용만 안 쓰면, 미수만 안 쓰면 버틸 수 있어요. 돈 빌려 쓰지 마세요. 특히나 주식하실 때 빌려 쓰지 마시라고요. 부동산은 돈을 빌려서 수년간 갚으면서 가능하죠. 버티하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못 하신다. 신용을 썼으면 너무 느긋하게 가든가 갚을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하든가. 꼭 주식에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갚을 능력이 안 되시는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나가는 상황까지 오면서 신용을 쓴다고.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래 계획을 하면서 갚아갈 생각을 하면서 신용을 대출을 하고 담보대출 하시면서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 너무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자,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4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4개를 갖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가장 사실 핵심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걸 제가 월요일 날 아침 방송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좀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한 7, 8% 올랐어요. 약간 내려왔는데 최고점 기준으로 한 7, 8% 올랐어요. 중국 헝다그룹향 검사 장비. 그러니까 중국 헝다그룹이 수조 원을 쓰면서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의 지분을 인식하고 회사를 인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헝다그룹에서 배터리를 만들려면 라인을 깔잖아요. 그 라인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사 안 하고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검사 장비, 이노메트리, 수주. 매출이 계속 뜰 거야. 많이 뜰 거야.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제 기사를 좀 뽑아왔어요. 2020년 9월 3일 날 기사예요. 자비스라는 상장사가 이노메트리에 2018년 10월 달에 특허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냈어. 근데 그거에 승소를 했었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 진행 중이었는데 뭐에 대해서? 각형 원통형 배터리 이송 고정 기술에 관련된 거를 소송 버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오늘 판결이 났어. 공시 안 나갔어요, 여러분. 공개 재판이었어. 판결이 났어. 이노메트리가 이겼어요, 여러분. 공시 나중에 나오겠죠.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가서 들은 놈이 장땡이야. 차트 볼까요? 이거 보세요. 대오웨이의 코리아 센터 넷마블 좋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차트 볼게요. 빨리 보고 마칠게요. 20초만에 끝내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갈라 그래요. 뭐 딱히 뭐 걱정하실 거 있나요? 갈라 그래요. 네. 월요일 날 아침 방송 보고 사신 분들 들고 계시죠? 네. 잘 들고 가세요. 자비스가 또 상장사예요. 자비스 상장사예요, 여러분. 자비스. 조심하세요. 네, 아시죠? 조심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일단은 강의를 마쳤는데 뭐 제 강의 스타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하고요. 원래 이제 밖에 나가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고 제발 우리 가족분들에도 말씀드리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저 믿고 진행하시고 따라오시면 끝까지 믿으세요.
안 죽여요. 안 죽어. 제가 아침 방송에 손절가 드리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가. 네. 여러분 안 죽인다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자세. 네. 저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것을 찾아냅니다. 이건 저 너무 싫어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라고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뭐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식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 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못 뵙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